근데 선생님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옆반 남교사 조선생입니다. 선생님들 잘 지내셨나요? 학기 초 업무하시랴 수업 준비하시랴 얼마나 바쁘십니까? 저도 제가 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많은 선생님들과 협의도 하고 있고요. 행정실에 협조도 요청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실무사 선생님들께도 도움을 받으면서 현재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관련해서는 학년부장님들이나 또는 교감선생님, 동료 선배 선생님들께도 지도 조언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에는 많은 직원분들이 계시고요. 각자 맡으신 바 아이들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신규 또는 저경력 선생님들께서 교직 생활에 보다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 바로 이렇게 학교의 구성원 조직을 이해하는 거예요. 학교 구성원들은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하고 각 부서 또는 각 실이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 나가는지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학교 조직을 이해하시고 효율적, 효과적으로 교직 생활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학교 조직 전반에 관한 것, 두 번째는 관리자 그룹, 세 번째는 교사 그룹, 네 번째는 행정실 그룹, 다섯 번째는 교육 공무직, 여섯 번째는 기타 구성원입니다. 오늘 내용도 역시 지역마다 다르고 학교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영상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학교 조직 전반에 관한 것입니다. 학교는 크게 학년 조직과 행정 업무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두 조직은 절대로 독립적인 조직이 될 수가 없어요. 2학년 7반 담임교사인 저는 2학년에 소속되어서 7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화방과후부라는 부서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그 부서의 부장교사직을 맡아서 현재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 계시는 선생님들 역시 방과후부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학년에 걸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학교는 일반 기업 조직과는 많이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아직 개선해야 하는 점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수평적으로 변해 있다는 것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임원진이라는 일반적인 기업의 수직적 직급체계와는 달리 학교는 일반적으로 교사, 부장교사, 관리자, 주무관, 행정실장 등 비교적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특히 이 구조도 기업에 비해서는 수직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완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사만 하더라도 부장교사라는 중간관리자로서의 직책이 있기는 하지만 한 부서 또는 한 학년을 이끌어 업무 추진을 한다는 직책으로서의 의미일 뿐 다른 회사처럼 승진, 진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자리가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장교사와 비부장교사가 업무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든지 필요한 내용을 서로 질문을 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절대 어색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또한 구성원의 다수인 교사는 아이들에게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직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원 간에 서로 배려하려는 문화도 상당히 잘 잡혀있는 편이에요. 단적인 예로 10년 차가 넘어가는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해보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궁금증이나 미숙한 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에도 다른 교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질문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친절하게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또한 교사 이외의 교직원도 학교 구성원 또는 학교 가족이라는 개념이 강해서 서로 이해해주고 배려하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관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그룹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을 말하는 거고요. 학교나 지역에 따라서는 행정실장님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를 경영하고 총괄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기관장이시기 때문에 학교의 일부 작은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굵직한 결정사항에 대한 결재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학교의 얼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더 빠르실 것 같아요. 그만큼 학교 경영과 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시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학교장의 비전은 학교의 청사진이 되고요. 이를 바탕으로 학교 구성원들이 교육활동과 업무를 추진해 나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학교는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결정하고 일을 추진하지만 일부 결정이 어려운 사항이나 누군가의 주도적인 추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합리적 결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바로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교감선생님은 실제적인 교육활동, 업무 추진에 대한 지도 및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감 선생님께서는 학년별, 부서별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잘 추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교직 생활을 하시다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이라든지 애로사항,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감 선생님들과 함께 의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학급수에 따라서는 대규모 학교 같은 경우 2명의 교감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업무교감 또는 생활교감 등으로 행정 업무와 학년별 교육을 분리해서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1, 3, 5학년에 예를 들자면 교무연구윤리, 2, 4, 6학년에 방과 후 체육 정보 등과 같이 학년과 업무를 균등하게 나누어서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신규 선생님들이나 저경력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관리자분들은 훨씬 더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해주십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 또는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관리자분들과 편안하게 대화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교사 그룹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그룹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보직교사와 일반교사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보직교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주임교사라고 불렸거든요. 현재에 와서는 부장교사라는 명칭으로 호칭이 변경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장님 또는 부장선생님과 같은 호칭으로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교에 따라서는 선생님으로 부르도록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근무하시는 학교의 상황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장교사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승진이나 진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보직이 아니에요. 지역이나 학교급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일정 경력과 1급 정교사 자격, 보직교사 연수 등을 거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책으로서의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한 부서 또는 한 학년을 이끌어 나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부장의 의미와 다르지는 않습니다. 비부장교사가 본인이 맡은 내용에 대해서만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 추진을 해나가는 반면 부장교사는 다른 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과 더불어서 부서, 학년 내의 일반적인 그리고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야 하는 만큼 비교적 넓은 시각으로 업무 추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차이점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업무, 수업 관련해서 일반적인 협의가 필요하실 때는 부장교사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부장교사, 일반교사는 각 부서 또는 학년에 배정이 돼서 업무 및 수업 활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호칭은 모두 선생님으로 일반적으로 불러요. 일반교사는 담임교사와 비담임교사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담임교사 같은 경우는 한 학급을 맡아서 학생들 생활지도와 더불어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특수학교가 아닌 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 같은 경우도 학습 도움반을 담임을 하면서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비담임교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교과, 교담, 전담교사 등으로 칭해지고요. 1-2개 정도의 과목을 여러 학급을 순회하면서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영어나 과학과 같은 과목을 교과 전담으로 많이 두고요.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배정 업무, 담당 교과, 교육 학년 등을 고려해서 담임, 비담임 교사를 배정을 합니다. 담임교사와 비담임교사를 배정하는 기준은 학교마다 다르니까 선생님들께서 근무하시는 학교의 상황을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담임교사들 중에는 영양, 보건, 사서교사도 있어요. 학교급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교육과정 일부 시수에 대해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업보다는 일반적으로 업무 분장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업무 추진을 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 행정실입니다. 학교의 예산, 시설, 기록물, 학교 운영위원회 등 학교 교육을 위한 중추적인 지원 역할을 하는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행정실장, 주무관 구조로 되어 있고요. 학교에 따라서는 행정실무사가 있기도 합니다. 행정실장은 직책 그대로 행정실장님 또는 실장님이라고 호칭을 하시면 되고 다른 분들은 주무관님으로 호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행정실에서 근무하시는 교육행정직 분들은
9급에서 8급, 7급으로 올라가면서 호칭이 다소 바뀌어요. 주사보, 주사, 주무관 등 다양한 호칭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교 행정실에서는 주무관으로 통상적으로 호칭을 해서 부릅니다. 주무관마다 하는 일은 다른데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급여 주무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교사 본급, 성과급, 초과근무 수당 등에 관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고요. 계약 주무관님들 같은 경우는 업체나 강사 계약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출, 세출 주무관님들은 말 그대로 예산 사용에 관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설 주무관님들께서 한 분씩 계십니다. 학교 시설 관련한 수리, 관리 등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께 잘 모르시고 기사님이라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시설기사라는 정식 직책이 있는 학교가 아니라면 꼭 주무관님과 같은 표현으로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실무사 같은 경우는 교육 공무직입니다. 실무사님 또는 선생님으로 호칭을 하시면 되고요. 학교에 따라서는 주무관 지원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업무를 아예 맡아서 추진을 해 나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교직 생활을 하시다가 행정실에 협조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급여, 예산, 지출, 기록물, 시설 등 다양한 항목 중에서 어떤 것인지 살펴보시고 해당 주무관님께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행정실로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을 해주시고 담당 주무관님을 연결해 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특히 업무를 하시다 보면 예산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출 담당 주무관님과 친하게 지내시면 업무적으로 조금이나마 많은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설 주무관님과도 친하게 지내시면 교실이나 담당하시는 실 또는 장소의 시설적 보수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는 교육 공무직입니다. 교무, 행정, 과학, 전산, 특수교육, 조리, 돌봄, 전문상담, 교육복지 등 다양한 부분의 실제적인 업무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채용은 일반적으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단위로 공개 채용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공립학교 교사나 교육행정직과 마찬가지로 정기 내신을 통해서 순환 근무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한 학교에서만 근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감 소속 근무자, 실무사라는 호칭을 사용을 하는데 학교에서는 대부분 실무사님 또는 선생님으로 부르게 돼요. 학생들과 직간접적으로 부딪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호칭 교육도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선생님으로 부르게 하시면 되고요. 학교에서 따로 정해놓은 호칭이 있는 경우는 그 호칭으로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학교의 상황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선생님들께서 업무 추진을 해 나가시다 보면 교무 실무사님과 대화를 하시거나 통화를 하실 일이 생각보다 많으실 겁니다. 친하게 지내시다 보면 많은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기타 구성원들입니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배움터 지킴이, 환경근로 등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호칭은 학교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선생님으로 통칭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분들을 선생님들께서 다소 무시하시거나 하대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도 정말 맡은 바 정말 최선을 다하시고 노력하시는 학교 교직원이십니다. 학교에서 마주치게 되면 밝게 웃으시면서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등 인사말 잊지 않고 건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앞에서 알아본 그룹 단위 범주에는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학교별로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교 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사회위원,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행정실장님들이 하시는 간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과정, 예산 편성 및 사용, 학교 공사, 기타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지정한 학교 운영위원회 필수 심의 의결 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학교 교직원 조직 구성은요, 선생님들께서 근무하시는 학교급에 따라서 또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같은 학교급, 같은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학교에 따라서 역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학교 현장은 교사가 다수인 조직 구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교사들만으로는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각 부서 또는 각 실에서 근무하시는 다양한 직원분들의 노고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편안하게 교육활동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의 노고를 잊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근무하시는 학교의 조직 구성은 어떠한가요?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공유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주제 추천도 역시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답변드리고 콘텐츠 제작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에 더 나은 교육 관련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옆반 남교사 조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